안녕하세요. PFO 농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름이 가장 긴 바실러스 무실라지노수스 크라실리코프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주 독특한 미생물이고요. 시중에 있는 어떤 미생물 제품들 중에는 이 미생물을 사용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미생물입니다. 바실러스 계통이다 보니까 이제 그람 양성균이죠. 그래서 여기 표피가 조금 두텁게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염색을 해보면 이런 보라색을 띠는 그런 그람 양성균입니다. 강한 세포벽을 갖고 있죠. 바실러스 계통이다 보니까 포자도 형성을 하고, 포자가 형성이 됐을 때는 고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적정 생육 온도는 10도에서 40도인데 보통 최적 온도는 30도로 되어 있습니다. PF 농법에서 단비 미생물을 배양해서 사용하자 할 때 항상 제가 한 30도 전후로 맞춰서 사용하셔라 라고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온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무실라지노수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여기 뭐 실인지 꼴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편모라고 합니다. 편모. 편모가 많으면 요걸 움직여서 자기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편모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동을 거의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물, 곤충 어떤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동성이 적은 어떤 그런 미생물들이고요. 이 오른쪽을 보면 뭔가 편모 이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얘들은 이걸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동성이 좀 있어요. 아주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실러스 계통의 서브틸리스, 뭐 메가테리움, 벨레젠시스, 리체니포미스 요 네 가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는 BT균이라고 하죠. 바실러스 계통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생물들도 어떤 거는 좀 움직임이 있고요. 어떤 거는 거의 못 움직여서 물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 속까지 미생물이 들어가게 해서 토양 깊숙한 곳에서도 퇴비라든가 이런 걸 분해하고 뿌리 작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미생물을 관조할 때 물을 좀 충분히 줘서 이 미생물이 땅속 깊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실라지노수스의 역할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인산을 가용화시켜줍니다. 바실러스 계통에서 인산을 가용화시켜주는 게 또 있었죠. 메가테리움이라고 인산균이라고 아예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인산을 가용화시켜주는 능력이 좋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무실라지노수스도 인산을 가용화시켜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얘는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인광석이 있어요. 인산칼슘이에요. 사실은 이런 광물질에서 인을 용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염을 이제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하죠. 유기산도 분비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인산을 가용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규산염에서 이 규소를 나오게끔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규소는 우리나라 토양에 규소 엄청 많아요. 규산 광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가 흙을 이렇게 한 점 이렇게 손에 쥐면 그 중에 50% 이상은 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규소가 작물은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규소로 토양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산질 비료라는 거를 또 추가로 주고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무실라지노수스가 토양 속에 있는 규산염에서 이것을 분해해갖고 규소를 방출시켜서 식물이 먹을 수 있게 해줘요. 엄청 좋은 기능입니다. 이 규소라는 게 보통 이제 곡류작물들, 뭐 벼라든가 밀, 보리 이런 곡류작물의 병 저항성과 내구성 강화에 아주 필수적인데, 요즘은 밭작물에도 이 규소를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들 씁니다. 벼농사에서는 도복방지라고 그러죠. 벼가 쓰러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렇게 해서 병충해 저항성도 증가시켜주는 그런 좋은 물질인 규소를 토양 속에 있는 규산염, 먹지 못하던 걸 먹을 수 있게끔 규소를 빼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칼륨의 가용화 및 공급입니다. 칼륨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운모라든가 장석 이런 칼륨이 함유된 어떤 광물질이 있는데, 그 광물질에서 칼륨을 방출시켜줘요. 공급을 이제 하는 거죠. 칼륨은 우리가 비료의 3대 요소 하면 질소, 인산, 칼륨이잖아요. 근데 이 칼륨을 토양 속에 있는 어떤 광물질에 들어가 있는 칼륨을 식물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가리 비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사용을. 자, 지금까지 인산하고 규소, 가리 이 세 가지를 토양에 있는 어떤 광물질을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방출시켜준다. 제가 어떤 거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강이 있고요. 인산 칼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황산 가리 고토 이런 게 있었고 인광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기농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여기다가 천보균이라고 뭐 일본서 들어오는 미생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뿌려가면서 이렇게 혼합해서 발효해서 이제 밭에다가 뿌리고 로타리를 치는데 그 천보균의 C 해갖고 P는 이제 인산이고 K는 가리 해갖고 CPK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하시는 분이 여기 고구마 농사 지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그 단비 미생물의 2번에 들어가 있는 무실라지노시스가 이런 어떤 인산, 가리 이거를 광물질에서 어느 정도 그 분리를 시켜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 자기가 미생물 2번을 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이거를 했어요. 효과가 어떨까요?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토양에 인이 많이 들어가면 토양 검정을 해보면 불용화된 인의 어떤 함량이 좀 높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단비 미생물 속에 들어가 있는 무실라지노시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구나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올해도 이 CPK 방식에서 단비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천보균은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비 미생물을 쓰고 있으니까 DPK라고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무실라지노시스는 광물질에 있는 인하고 가리 아니면 토양에 불용되어 있는 인하고 가리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소도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아주 좋은 미생물입니다. 바실러스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기능은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게 있었는지 또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토양 개량 효과라고 해놨는데요. 다당류 점액질을 분비해서 토양 구조를 개선한다. 세포의 다당류.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세포의 다당류가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성분이에요. 토양의 보습력도 증가가 되고 양분 흡수율도 향상이 되고 그 미끌미끌한 성분들이 때알 구조를 만들어줘서 토양 침식도 방지가 되는 그러다 보면 미생물이 활성화돼요. 유기물 분해도 잘 되고요. 이런 아주 좋은 기능. 이건 사실 바실러스 미생물에서는 대부분 있는 기능이죠. 또 하나 작물 성장 촉진하는데 뿌리 주변 근권이라 그러죠. 거기 유익한 미생물들이 군집을 해서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실러스는 대부분 이런 역할을 하죠. 식물 성장 호르몬, IA, 옥신이라고 하죠. 옥신, 지베렐린 이런 거를 자기가 분비해서 뿌리한테 공급을 해줘요. 발화율도 증가되고 뿌리 성장도 촉진이 되고 바실러스 이런 좋은 미생물들이 뿌리 주변에 군집을 하기 때문에 병용균의 침입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그래서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건 대체적으로 바실러스 미생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저번에 메가테리움은 제가 인산 분해균이 별명이라고 했는데 뭐 메가테리움이 인산이니까 자, 요 무실라지노시스는 그냥 칼륨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자, 칼륨 분해균에다가 인산하고 규소도 분해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미생물입니다. 자, 이러한 미생물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적은 숫자를 사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왕창 써야 됩니다. 왕창. 그 이유는 토양 내에 좋은 균도 있고요. 나쁜 균도 있어요. 나쁜 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좋은 균 못지않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균이라는 것도 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좋은 미생물을 왕창 쓰게 되면 이 중간균도 좋은 미생물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얘도 원래 나쁜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쁜 미생물들이 좀 많아지면 나쁜 역할을 얘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균이 토양 내 미생물 중에 제일 많아요. 좋은 미생물 당연히 있겠죠. 그걸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바실러스 미생물인 겁니다. 자, 이 바실러스 무실라지노시스 크라실리코프 단비 미생물에는 PF 2번과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람당 100억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PF 농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100억 마리 이상을 사용하죠. 1000억 마리 이상 사용하는 거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벨레젠시스, 리체니포미스 이 세 가지는 1000억 마리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들 미생물들은 사실 1000억 마리까지 만들기가 어려워서 100억 마리 정도가 만들었을 때
그 어떤 활성도라든가 이런 게 좋다. 그리고 그 이상은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미생물의 크기하고도 관여가 되는데, 이 미생물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미생물이 바실러스 계통에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실러스 계통의 또 다른 미생물 라테로스포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